자, 이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홍영표, 우원식 의원도 내려놨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정확히 표시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전국의 당 조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도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낙연 후보 측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소식일 건데요. 이낙연 후보가 만약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 7개월 정도 임기를 하고 내년 3월에는 다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겠죠. 이 선거에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이 다시 뛰어들 것으로 저희가 쉽게 관측해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정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송영길 후보가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권과도 첫 시험대에 올라서 가시밭길을 마다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회의 논쟁적 주제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그 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출정 선언문을 남긴 겁니다. 저는 일단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판단, 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밑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협조하고 보완하겠다. 때로는 대안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하겠다라고 해서 당정 청구 간의 관계를 결코 끌려만 가지만 않겠다는 이 입장을 밝혔고, 그것은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맞는 방향으로 보고요. 현장에도 밀착해 있다라는 장점을 10분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김종인 대표하고도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부겸 의원은 호남 광주로 갔죠.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호남 후보로서 대권 후보로의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김부겸 후보가 광주에서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광주를 간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를 영원한 대결로 규제를 하지만 누가 몸으로 맞서 지벽주의 벽을 넘는 후보인지, 누가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대구 출신이지만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즉 20대부터 그런 민주화운동의 한기를 살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당을 책임진 후보를 선택해달라. 본인은 만약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대권에 도전하지 않고 2022년 임기를 다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이낙연 후보와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대권주자 2명이 이렇게 나와서 붙는 것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7개월만 하고 그만둘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이낙연 후보가 국민적인 지지 유도에서 매우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권주자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대권 후보 과정에서 검증을 거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김부겸, 이낙연 후보가 서로 간에 대한 검증을 치열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두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런 비전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하는 점이 있거든요. 김부겸 후보는 지금까지 너무 대구에만 대고 대구 이야기만 해서
국민들이 국가 경영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길을 잘 그 장관들을 이끌고 왔다는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제 본인이 독립해서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대선 후보로 가서 그런 검증을 받는다면 저는 그건 너무 늦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8월까지 이 기간 동안 두 후보가 서로 간의 치열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에 걸맞은 선택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출마 축하드리고요. 아주 훌륭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서로 치열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 번째 소식 마치겠습니다.